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57%, 그리고 코스닥은 2.1%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워낙 하루하루 크게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또 더군다나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게 되면은 투자하는 사람들 힘 빠지게 마련입니다. 모쪼록 모두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저렇게 하락 마감한 것은 바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죠. 시장에는 좋지 않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기업들 실적이라도 좀 괜찮게 놓으면은 그런 실적들 보고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은, 미국의 기술주 어제 이 스냅발 악재라 해가지고 이게 그 시간에 그래서 30%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 기업들 실적마저도 좋지 않네. 그러면 이 경기 침체가 좀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 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오늘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집계를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지난번 2.9%였는데 이번에 3.1%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가게 되면은 당연히 또 금리 인상이 뒤따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이 예전의 수준으로 비하면은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최근 한 10년 만에 지금 굉장히 높은 이 수준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물가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공포가 점점 커져 갈수록 또 시장에서는 야야 또 금리 인상 긴축 공포가 함께 몰려오게 마련입니다. 이번 주 26일 날 우리 한국에서도 금통위를 통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0.25% 이번에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0.5% 우리도 빅스텝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여튼 긴축의 공포,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공포, 또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공포, 또 물가에 대한 공포, 말만 꺼내면은 주식시장에 좋은 그런 소식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공포스럽고 우려스러운 그런 소식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이 정도면은 세력들이 다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타계만 열심히 일부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데, 기타계 같은 경우는 매수 이유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전반적으로 매도의 대부분은 이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전자업종을 제외하면은 소소합니다. 평상시나 별 다름없는 그런 시장 흐름 보였습니다. 자, 세력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이런 업종도 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도 좀 있겠죠.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이렇게 9개 종목이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바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BGF 이 종목은 현 시점에서 참 접근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숫자가 일단은 이렇게 한 14, 15, 16 이렇게 좀 늘어날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 또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다 손 치더라도 기업의 현금 흐름표 꼭 챙겨 봐야 됩니다. 그 KTNG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G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죠. 키움증권도 지금 접근하기 곤란하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은 이 물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돼서 참 정부도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발전사하고 좀 서로 고통을 좀 나눠라 이런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민간발전사에서 조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올해 적자가 30조에 육박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전이 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전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신은 현재 상태에서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죠. 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니까, 뭐, GS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일단은 숫자는 넉넉하고요. 가장 최근에 이렇게 공포 지표가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점 신호가 떴어요. 자, 이제부터는 단기 투자가 가능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지표 설명을 예전에 해드렸기 때문에 GS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둘만 합니다. 등록을 해 두고서 이런 차트 색깔들이 있잖아요. 이런 색깔들과 그리고 단기 고점을 나타내는 이 변곡점 지표를 적절히 조합해서 또 게다가 수급까지 이용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단기 투자를 통해서 높은 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동 인베스트는 현재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고려재강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투자 가능한 그런 영역에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본 GS가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탐력 지표가 찍히고 첫 번째로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가 딱 뜨면, 자, 이때부터는 이제 단기 투자 가능한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쭉 있다가 색깔을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파란색이 되는 구간에 분할 매수하면 되겠죠. 그리고 적당하게 이런 신호 뜨면 매도하면 됩니다. 이 또 파란색이 굉장히 깊죠. 파란색이 되는 구간에 적당하게 아무 때나 뚝뚝 봐가면서 분할 매수에 나가면 또 이런 신호 떴을 때 매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재강 같은 경우도 아직은 여기 빵이 될 때까지는 단기 투자가 계속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GS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시점에 와서 앞으로 단기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만 합니다. 대한제당은 현재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고, 송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팜스토리는 이런 신호 뜨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면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단기 투자 가능하죠. 지금 자 똑같습니다. 뭐 외워도 됩니다. 이런 신호 뜨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이렇게 딱 뜨면 그 다음부터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란 색깔에 적절하게 분할 매수해서 놔두면 이때 팔아도 되고, 이때 팔아도 되고, 또 파란 색깔에 좀 다소 떨어진다더라도 분할 매수 잘 해두면은 또 요때 좀 팔아볼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고려제강처럼 이 단기 투자가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물론 이런 지표를 참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GS는 요 시점에 접어들었고, 고려제강과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이렇게 단기 투자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또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뉴스들 보면은 좋은 뉴스들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남들 안 할 때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수익이란 이 열매가 따먹을 때는 굉장히 달콤합니다만은 그 열매를 맺기까지 지나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고통스럽습니다. 항상 이 수익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지지 않고 웃으면서 그 모든 전 과정이 해피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쭉 그동안 살펴본 결과 뭐 또 경험치를 보면은 거의 이런 매수를 내가 아무리 잘 했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매수를 해서 초반에는 이렇게 조금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쭉 보면은 여기 매수한 가격인데 한 80%, 90% 정도는 이렇게 하락된 이런 상태로 보유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두 달 요 사이에 급등하면서 수익 마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수가 난 다음에 초반에 참 팔아먹기가 어중간하거든요. 또 앞으로 더 갈 것 같아서 못 파는데, 요 시기에 단기적으로 끊어먹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오랜 기간 마이너스 상태로 들고 가야 된다고요. 근데 저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저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 나쁜 게 아니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본적인 장기 투자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이 기간에 충분히 늘려서, 또 평균 매수 단가를 일반적 처음에는 이 가격대에 매수했지만
충분히 한 이 정도 낮춰주게 된다면은 주가가 갑자기 급등했을 때 크게 먹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장기 투자이고. 근데 여기에 좀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앞서 본 몇 종목처럼 이렇게 공포 지수가 뜨고 첫 번째 하락 반전 신호가 뜨면은 자, 요 구간부터는 단기 투자를 병행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금 이용하고 수급도 조금 이용해서 단기 투자를 병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적어도 단기 투자하고 싶으면 이 구간에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공포 지표가 떠서 이때 주가가 싸다면 탐욕 지표가 떠서 이렇게 주가가 높아지는 요 구간이 있거든요. 다소 이 구간에 물리고 여러 치고받고 한다 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탐욕 지표가 나오는 구간은 대부분 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가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볼 때 수익 내고 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나머지 이 탐욕 지표가 뜨고 난 다음에 지나는 이 구간은 별로 볼 거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당 구간 또 오랜 기간 지표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차트 같은 이런 거 볼 때 이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 보면은 지금 탐욕 지표가 떴잖아요. 그럼 숫자가 지금 빵입니다. 그럼 이 숫자가 앞으로 계속 시간에 주가가 하락하고 여러 가지 변곡점을 거치면서 이 숫자가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 빵인데 나중에 한 14, 15, 16 이 정도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는 겁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투자에 쓸모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투자를 한다 손 치더라도 조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 이 자료들이 정말로 하나들 전부 다 허투루 그렇게 나오는 자료가 아니라 전부 다 이 계산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분들은 계속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튼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자, 힘내야 됩니다. 자, 모두 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